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드렸는데 문제 제목이 메타 인지 학습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타 인지 학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배우고 나서 또는 뭘 알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거든요. 그 흐릿해지는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는 것이 이제 메타 인지인데, 이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 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역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론하고 달리 문제는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스킬을 배워야 함정에 안 빠지고 점수를 빠른 속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2차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니까 좀 이르지만 빨리 문제를 다룸으로써 2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1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니고 단독행위 박스. 자, 단독행위의 뜻은 뭔가요? 의사표시가 한 개다.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걸 뭐라 한다고요? 단독행위. 그러면 이 단독행위의 반대말은 계약이에요. 다시입니다. 단독행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계약이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2개.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골라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은 단독행위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3월 달에 첫 진도 들어가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걸 이렇게 외울 거예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는데 채,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동의입니다. 동의. 그 다음에 요거는 철회입니다. 철회. 요거는 상계. 그 다음에 이건 추인. 요거는 취소. 요거는 해제. 요거는 해지입니다. 요거는 대리권 수요예요. 요거는 채무 면제입니다. 자, 요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소리라고요? 하나. 의사표시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 1번에 보니까 법정 해제. 자, 여기 보니까 해제가 있네요. 해제는 상대방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2번에 의사표시의 취소. 자, 의사표시의 취소 뭐가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자, 철회. 그래서 있습니다.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상대방의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매매 일방 예약. 오늘 아까 했습니다만 예약은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다. 다시 한번. 이거 오늘 못 맞히게 되면 이거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오늘 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칠판에다가 예약은 뭐라고 썼어요? 계약이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고르라는 거니까 눈도 돌아볼 것도 없이 이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뭐 안 배웠어요? 이게 통하질 않아. 왜? 오늘 했잖아, 오늘. 돌아다니면서 1번 맞췄나? 이렇게 봤어. 자, 그 다음에 02번 갑니다. 02번. 잠깐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3월 첫 진도 들어가면은 이거 다시 다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면 조금 많이 선명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02번 갑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 라고 했는데,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박스 효력요건.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자,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계약으로 먼저 바꾸세요. 다시 한번, 시험 문제가 법률행위 좀 뭐로 바꾼다고요? 계약으로 일단 바꿔요. 그럼 법률행위,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 자, 법률행위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 3개 있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자,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 이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그다음에 임대, 임차인 이게 당사자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용이라 그래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이 세 개를 성립 요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무슨 요건이라고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갖춰야 될까요? 하나라도 안 갖추면 안 될까요? 이거는 다 갖춰야 돼요. 세 개가 전부 다 갖춰야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추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불성립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불성립. 불성립. 뭐가 불성립했어요? 계약이 불성립한 거죠. 계약이. 뭐가 불성립했다? 계약.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존재예요. 뭐가 부존재예요? 법률행위, 계약이 부존재한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 불성립.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부존재. 그럼 법률행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았다. 세 개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게 되면 효력을 논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성립을 해야 효력을 논할 수 있어요. 먼저 성립해야 후 효력을 논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는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효예요. 무효. 다시 한번. 이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러니까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 했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뭐가 된다? 그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예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취소.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니은번 볼게요. 저 기억번 볼게요. 법률행위 효력요건 박스 쳤나요? 예.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여기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 박스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외형적, 객관적 표시 행위, 외형적, 객관적 표시 행위를 갖다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외형적, 객관적 표시 행위는 어디다 표시했을까요? 좋았어. 아까 보니까 문제 잘 풀었던데. 에이스야. 에이스. 지나가면서 싹 봤더니 문제를 많이 맞췄더라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표시행위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에 나타나요. 어디 나타난다고요? 계약서에 나타나는 걸.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외형적, 객관적 표시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나타난 바로 해석한다라는 건데 이게 1차 해석이에요. 다시 뭐 하라고요? 1차 해석. 1차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 효과를 해석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니은번 법률행위의 기본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로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갖다가 해석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하는 것은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인데 규범적 해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니은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분료식이다. 박스 분료식. 우리 중개사 민법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분료식.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분료식.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민법 총칙인데 오늘 채권에서 얘기한 것만 들어도 총칙이 풀린단 말이에요. 중개사 민법을 관통하는 법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분료식. 그 분료식이다. 맞잖아요. 디귿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0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렇기 때문에 민법 103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자, 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자,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합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중요한 건데 대항할 수 있다예요. 대항할 수 있다. 자, 이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 지금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가 무슨 뜻이에요? 계약이라니까. 이걸 빨리 바꾸는 훈련하셔야 돼. 법률행위 지금 뭐라고요? 계약.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민법이 무서워져요. 법률행위를 뭐로 바꿔야 쉽다고요? 계약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법률행위 했다. 계약을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가 돼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 간의 무효죠. 그 다음에 을이 등기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매매로 해가지고 제3자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3자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 간에만 무효가 아니라 3자한테도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의자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 번 있다로 나오면 끝까지 다 있어요. 있다로 시작하면 끝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대방의 이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한 번 있다로 나오면 끝까지 다 있다니까요.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지금 상대방을 거쳐서 제3자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 등기, 이 무효의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거기 1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대항할 수 있다. 자, 2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첩계약 자체가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자, 첩계약 자체가 103조 위반이에요. 그러면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됐다. 103조 위반에 해당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민법 746조가 따라오게 돼요.
746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첩한테 아파트를 사준 거 자체가 불법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된 것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갖다가 청구할 수 없다예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첩한테 아파트 사준 거 있다면 첩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내연 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사준 거 돌려달라 안 하고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2번에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유효다. 여기 103조 위반이라든가 104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추인. 자, 추인이 뭡니까? 자, 여기 추후에 인정한다. 법률행위를 추후에 인정한다. 근데 103조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3번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가 된다 그랬는데 추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의수탁자인 신탁재산을 처벌하는 경우에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가담이다. 박스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더라도 그 처벌행위는 유효다. 자, 원래 이중매매행위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중매매가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그런데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파트 불문하고 무효예요. 그게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 불문하고 뭐가 붙으면 무효라고요?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효. 거기가 어떤 파트냐를 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파트가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이냐를 불문하고 적극가담했다는 말이 붙게 되면 그 법률행위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4번 유효가 아니라 무효예요. 그 다음에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유하는 행위. 자, 거기 허위의 근저당 보세요. 허위의 근저당.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허위의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특별한 사항이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무효예요. 다시 한번 108조 어떻게 무효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로서의 무효다 이거예요. 문제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말은 당사자 간에만 무효고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무효라고요? 제3자까지 무효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무효라고 하는 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니까 당사자끼리만 무효다. 그럼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면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사적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근데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건 여기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5번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물어보면 정답은 여기 와서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근데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분할 줄 아냐가 출제자의 출제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물어보면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통정 허위 표시가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정해져 있는 너무나 뻔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03번이 옳은 걸 골라라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쉬운 문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04번 보겠습니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진이 표시가 나왔어요. 자, 민법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이 뭔가요? 원칙이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효인데 어떻게 돼야 무효돼요? 상할수 무효예요. 상할수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로 간다? 무효다. 그래서 상할수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비진이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첫째 주에 이거 다 강의합니다. 이거 3월달 들어가서 첫 진도 들어가면 다 강의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싹 정리 다 할 거니까. 예. 자, 그러면 04번 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가 뭐예요? 유효라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가 뭐라고요? 유효. 그럼 여기 보세요. 뭐가 원칙에 써놨어요? 유효가 원칙이다. 맞단 말이죠. 유효가 원칙이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2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본인입니다. 이 본인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서울에 살아요. 딸이. 그래서 딸아, 내 아파트 좀 팔아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팔아다오 그랬으니까 뭘 한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다시 한번. 팔아다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위임장을 써줘야 돼요?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줘도 돼요. 왜? 불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중개사 민법을 관통하고 있는 법리가 뭐라고요? 불료식. 불료식이 뭔데?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안 해도 돼.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아다오 하는 순간 대리권이 수여된 거예요. 무슨 대리권? 매도 대리권. 그래서 딸한테 매도 대리권이 넘어온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거 얼마 받고 싶어? 그랬더니 나 10억. 그래서 10억에 팔아달라고 하는 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공부를 좀 해본 딸내미야. 엄마가 10억을 받겠다 그러는데 내가 10억을 불러서는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 이 딸내미가 부동산에다가 14억에 내놨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dob성 불었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거 5천만 원만 대금을 낮춰주면 내가 살 용의가 있다. 깎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딸이 5천만 원을 낮춰갖고 오케이 해가지고 12억 5천에 지금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2억 5천. 그래서 12억 5천하고 1억 2,500, 1억 2,500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2,500을 받았는데 이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계약금을 엄마 갖다 줘야 되는데 엄마 안 갖다 주고 이 딸내미가 꿀꺽 해버린 거야. 뭐라냐?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엄마 내가 12억 5천에 팔았는데 1억 2,500 받은 거 이거 내 수수료야. 세다 세. 1억 2,500이 자기 수수료래. 그러면서 엄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쓸게. 그러면서 꿀꺽 했네. 이거를 법률 용어로
대리권 남용이라 불러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my pocket이라 그래요. 내 주머니에 먼저 넣었다 이거야. in my pocket. in. 내 주머니에 먼저 넣었다. in my pocket이라 부릅니다. 법률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대리권 남용이라 그래요.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대리권 남용이 벌어졌을 때 대리권 남용이 벌어서 인마이 포켓이 되면 비진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추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고 판례가 끌어다 썼다. 이걸 유추 적용이라고 그래요. 다시 유추 적용의 뜻이 뭐라고요? 법조문에는 없고 판례가 끌어다 썼다.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 어떤 걸 끌어다 썼다고요? 107조 비진리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리권 남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 계약의 효과가 엄마이한테 귀속을 해서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107조를 적용하니까 뭐가 됐어요? 유효잖아.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다. 그래서 거기 2번 비진리 규정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니야? 얼마나 쉬워 이거. 또 그러지? 아니까 쉽지 그럴라. 민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정말로 고득점이 되는 과목이 이거는. 민법은 너무나 간단해 이거.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자의로. 자, 자의로가 뭐예요? 오, 내 대신 강해라. 자의로가 자신의 의지로. 다시 한번 자의로가 뭐라고요? 자신의 의지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중간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리 표시가 아니다. 아니 자기 의사표시에서 중간 퇴직을 해서 중간 정산을 받아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다 썼네?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 결혼 자금에 줬는지 모르지만 자구정은 중간 정산해서 그 돈 쓴 거예요. 이것은 자의로 했으니까 비진리가 아니다. 비진리가 아니니까 뭐예요? 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진이 이 진이의 뜻이 뭐야? 진이가 진이가 뭐다? 좋았어.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 그래요. 표의자는 의사를 입으로 말한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이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게 진이가 아니고 표의자의 뭐라고요? 생각이 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 4번 비진리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리 표시 당시 안 경우. 자, 여기 봅니다.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안 경우. 알았다가 안 경우예요. 안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요. 그래서 안 경우에 안 경우 통정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효다. 그다음에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의 주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한 경우에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법률적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갑을 위해서 을이 주 채무자로서 병은행하고 대출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 대출금 계약을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갑이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그러한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을이 생각할 때 갑이 돈을 잘 갚고 이자도 잘 내면 좋겠지만 만약에 잘못돼서 갑이 돈을 못 갚거나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채무자 이름이 나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 써서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 안 했다?
했죠. 채무자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 돈을 쓴 거는 갑이 썼지만 그러는 걸 은행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름은 일단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은 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를 뭐 한다고요? 진다. 맞네. 자, 그 다음에 0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A가 채권자입니다. A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 갑이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는데 자꾸 돈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신용정보회사한테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채무자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하는 소리가 이런 괘씸한 부동산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는 얼마라도 갚는 이렇게 모션을 보여야 되는데 왜 10원도 안 갚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경매를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채무자갑은 화들짝 놀라서 자기 지인하고 짜고서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또는 공모해서 그래서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의하에 양해하에 공모해서 이렇게 그 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계약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이니까 가장이라 그래요. 거짓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계약 자체가 가장이니까 이 거짓된 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원인행위가 무효니까 이루어진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거를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라고 불러요.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다. 통정 허위 표시 무효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모두가 무효예요? 당사자가 아니면 무효예요? 당사자가 아니면 무효예요. 모두가 무효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당사자가 아니면 무효다. 자, 그럼 봅시다. 거기 1번, 아니 5번, 05번.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해서 통정이란 말은 짜고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통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 박스 치세요. 모르는 병이 뭐예요? 선의의 병입니다. 모르는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행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을에서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 병 앞으로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선의의 제3자 표의자 이 표의자는 지금 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어떻게 되느냐? 대항할 수 없다요.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한 번 없다로 나오면 끝까지 다 없다 그랬어요. 자, 대항할 수 없다가 가리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당사자끼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상대적 무효니까.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갑은 병의 등기
이 등기에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고민하지 마세요. 없다로 나오면 끝까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무효 주장 안 되고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요. 자, 그러면 거기 05번 1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여기 갑은 병에게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뭐라고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 갑이나 을이나 다 똑같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 사람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 A는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돌려놓고 다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매매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 등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자, 여기 봅니다. 지금 병이 갖고 있는 등기에 대해서 갑은 말소 등기 시킬 수 있다 없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소 시킬 수 없다고요. 여기 다시 한번 갑이나 을은 병이 갖고 있는 등기 말소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못 시켜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병이 을한테 돈을 줬으니까 여기에서 매매 대금이 나왔단 말이죠. 이 매매 대금은 을 거예요, 갑 거예요. 갑의 부동산을 맡겨놨는데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못 돌려받더라도 이 대금은 내 거니까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당이득, 네가 갖고 있는 건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매매 대금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 이거 내놔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요거 이 갑은 요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 4번 틀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소유의 아파트에 가등기한 권리자는 그 허위 표시에서 제3자로 볼 수가 없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소유의 아파트에서 가등기한 권리자 이겁니다. 요 부동산, 요 아파트에 대해서 가등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이 가등기했다고 칩시다. 이 정은 보호되는 제3자냐? 그랬을 때 정은 보호되는 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호되는 3자가 아니냐? 보호되는 3자는 갑과 을에 의해 가지고 이 갑과 을에 의해서 계약이 넘어왔고 여기에 의해서 이 계약으로 얻어진 사람이 보호되는 3자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허위 표시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했는데 권리 취득한 거 가지고 또다시 이해관계를 맺어야만이 보호되는 3자예요. 근데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에 앞서서 가등기를 했죠. 그러면 허위 표시가 일어나기 전에 가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갑과 을의 허위 표시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왔고 이 등기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야만이 보호되는 3자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에 앞서서 이루어진 이러한 것들은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다. 그래서 5번 갑과 을 사이의 허위 표시 앞선 갑소유의 아파트 가등기한 권리자는 허위 표시로서 보호되는 3자로 볼 수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받고 그 다음에 06번으로 왔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사기 강박 박스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0조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자, 지금 110조에 의한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원칙이 뭐가 되죠? 원칙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원칙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지만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자, 소급이라는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다. 자, 그럼 봅시다.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다.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취소를 해야만 무효가 되는데 취소하지 않아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해요. 이 유효를 뭐라 그럴까?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유동적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취소하지 않았는데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취소해야 뭐가 된다고요? 소급무효. 취소를 해야만 소급무효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취소를 해야 뭐가 된다고요? 소급무효. 취소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고지 의무 박스.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네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상가를 분양합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은 반경 1km. 자, 1km는 몇 메다다? 1000m입니다. 다시 한번 1km가 몇 메다라고요? 1000m. 반경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공동묘지 혐오 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존재해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안 했어. 고지하지 않게 되면 기망이 성립됩니다. 기망. 뭐라고요? 기망. 기망은 사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돼버려. 뭐 간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3번과 관련해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여기 기망행위에 해당하니까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부작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작위. 부작위가 뭐냐니까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를 부작위라 그래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이었을 때 그때 선장 이름이 이준석입니다. 하필이면 어떤 당대표하고 똑같네. 실명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이준석이라는 선장인데 그 사람이 방송을 할 때 얘들아 그 방 안에 배 안에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네. 정상적이라 그러면 구명보트를 옷에다가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무조건 바다에 뛰어내려라고 탈출 명령을 내려야 정상인데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배 안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전부 다 수장시켰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그 사람의 죄명이에요. 이준석 선장의 죄명이 뭐라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래서 법정에서 그 사람이 기소됐는데 죄명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왜? 탈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탈출 명령을 안 내린 게 그게 부작위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부작위라는 걸 좀 알면 좀 수월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강박이라고 해요. 자, 잠깐만. 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강박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나만 공포심을 느끼면 돼요? 나만 느끼면 돼요. 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관적 요건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분 모두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은 객관적 요건이라 그러는데 사기 강박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나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성립돼요. 110조는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나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성립합니다. 이걸 뭐라 부를까? 아니,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나만 속았다,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거를 팔랑귀라 그래. 다른 사람은 안 속아. 나만 속아. 나만 공포심을 느껴. 내 귀가 팔랑귀야. 그래서 나만 속았다, 나만 공포심을 느꼈나? 팔랑귀인 거라 이게.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기 강박은 성립해요. 그래서 나만 공포심을 느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만 공포심을 느끼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자, 제3자인데 여기는 건설사예요. 근데 이쪽은 분양대행사입니다. 분양사가 건설사를 대신해서 분양대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계약자입니다. 이 계약자를 갖다가 기망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계약자와 건설사 사이에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건설사와 계약사 사이에 했고 제3자가 결론적으로 기망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제3자로서 기망을 했어요. 문제는 이 분양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가격이 자꾸 오르네. 가격이 상승해. 근데 지금 요 3자가 기망을 했으니까 일말을 좀 혼내주고 싶어. 근데 기망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예요. 다시 한번 기망이 성립되면 뭐라고요?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지금 이 3자를 갖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예요. 제3자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게 그 유명한 판례예요.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제3자가 기망행위로 여기서 제3자는 박스치고 분양대행사입니다. 이 판례가 분양대행사예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행위자가 불법행위, 기망이니까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 분양대행사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니까 판례를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07번입니다. 07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대리인이 여럿이다. 자, 여럿 박스입니다. 여럿. 그 여럿이라는 걸 박스 쳐서 위로 뽑아갖고 수인 이렇게 씁니다. 여럿을 뭐라 한다고요? 수인입니다. 대리인이 여럿, 수인이다. 자, 대리인이 여럿이다.
이 여럿이란 말은 수인이라는 소리인데 대리인이 수인이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다시 합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각자 대리. 각자 대리예요. 예외가 공동 대리입니다. 이 공동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수권행위에 규정이 있을 때 공동 대리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수인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각자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자, 그럼 거기 1번과 관련해서 대리인이 여럿인 때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법률 대리한다. 땡. 공동으로 대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대리라고요? 각자 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집은 틀렸고 2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명에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뒤를 보지 않아도 돼. 적극가담이란 말이 보이면 파트 볼만하고 뭐라 그랬어요? 무효. 그래서 기술 차차차차 기술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이래서 적극가담이란 말이 보이면 파트 볼만하고 뭐라 그랬다고? 무효. 볼 게 없어. 그럼 뒤에 거기 딱 보니까 적극가담으로 해서 갑의 대리인하여 병명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은 갑은 유효하게 토지를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해 못해요? 못하지. 적극가담이니까 뭐예요? 무효잖아.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 볼 게 뭐 있어 그게? 파트 불문이라 그랬단 말이야. 파트 불문.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금전소비대차. 자, 박스. 금전소비대차가 뭐다? 돈 빌려와서 쓰고 없어졌다. 그걸 금전소비대차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 빌려와서 쓰고 나면 없어진 걸 금전소비대차라 그래요.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자, 이 대리인에게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더니 대리인한테 해제권 안 줍니다. 뭐가 안 준다고요? 해제권. 그 다음에 취소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면제권 안 줘. 면제권 안 줘. 그 다음에 처분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본인 거야 다. 이거 다 본인 거야 이거. 대리인에게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이 생기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특별수권. 자, 특별수권의 뜻이 뭡니까? 이거 기본 대리권 외에 이걸 해도 좋다는 대리권 하나를 더 받아야 돼. 다시 한번 기본 대리권 외에 별도로 이걸 해도 된다라고 하는 대리권 하나를 더 받아야 돼. 그걸 특별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수권이 없는 한 처분권, 해제권, 면제권, 취소권 이런 거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갑은 을은 위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옳은 거 3번 놓네.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없다. 맞네.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슬러시. 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자, 대리인을 표시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아니,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현명이라 그래. 나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요 라고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행위를 현명이라 그래. 뭐라 본다고요? 현명. 현명은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나타낸다. 현명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을 나타낸다. 그럼 대리인이 현명을 표시해야 되는데 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115조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뭐라고요? 본다. 본다란 말은 의지한다. 뒤집을 수 없다. 이거야. 자, 그럼 봅시다.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에 을의 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야 돼? 본다잖아. 본다. 추정 안 된단 말이야. 자, 잠깐. 추정은 왜 안 될까? 추정은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뒤집을 수 있다가 추정이요. 뒤집을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는 걸 뭐라고요? 추정. 본다는 뒤집을 수 없단 말이에요. 법조문이 본다로 되어 있으니까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본다는 못 뒤집어. 의제되는 거니까, 간주되는 거니까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다 치러야 되는 거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잠깐만.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되는데 my mistake. 내가 착오로 착각을 해갖고 내 이름을 잘못 써놨네. 내가 계약 취소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대리인 자신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뒤집을 수 없다니까요. 착오로도 못 뒤집어, 이거. 그러니까 추정도 안 되고 뒤집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 네가 중도금, 잔금 다 내고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싼 똥,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추정 안 돼. 추정한다 그러면 뒤집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추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법조문이 본다와 추정한다를 기준으로 할 자 115조에서 이거를 문제화하는 거예요. 본다의 의미와 추정한다의 의미를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115조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15조는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본다. 유명한 판례가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만 잠깐 찾아줄게요. 115조와 관련해서 요거만 잠깐 교재를 가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응? 10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이제 103페이지 쪽에 있네요. 자, 103페이지 맨 꼭대기 볼게요. 맨 꼭대기 보니까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103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현명하지 않았다.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을 뭐 한다고 되세요? 본다. 본다 동그라미. 그렇기 때문에 추정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시험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가 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07번에 5번 동그라미입니다. 07번에 5번.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 박스입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랬는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채무라고요? 다툼이 없는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 교재 한 번만 잠깐 짚어드릴게요. 다툼이 없는 채무다. 99쪽에 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9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뭐가 있어요? 허락. 본인이 허락한 때 예외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와서 꼭대기 니은 채무의 이행인데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결제할 뿐 그것이 당사자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해도 본인의 이익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따라서 채무 이행에 관하여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기한 미도의 채무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 거기 밑주세요. 다툼이 있는 채무, 대물 변제, 경계, 항변권이 부처된 채무 이행 등 그 성질상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 나왔네요. 다툼이 있는 채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꼭 뒤집어서 다툼이 없는 채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07번에 5번은 다툼이 있는 없는? 있는. 다툼이 있는 채무니까 쌍방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08번부터 쉬었다 진행합니다.